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만리장성 동쪽 끝과 이제 낙랑군의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두 개가 같은 문제예요. 만리장성 동쪽 끝이 곧 이제 낙랑군 자리고, 이것이 이제 두 개가 같은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렇게 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분야의 위키피디아는 그냥 총독부 기관 역사 사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중국 천안문 광장 가보시면 중국 국가박물관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게 돼 있죠. 대단한 그 역사적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 거는 진나라 지도고, 요거는 이제 한나라가 여기는 여기까지 왔고, 이 전부 다 이제 한나라 영역을 한반도 북부를 갖다가 전부 다 한나라 강역으로 표시한 지도를 중국의 국가박물관에서 게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의 더 그레이드월 이제 만리장성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지금의 압록강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압록강까지 왔다, 이렇게 연결시킨 거는 이제 브리타니커에서도 1997년 이 무렵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을 가지고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북공정 차원으로 만리장성을 계속 이제 끌어들이는데, 어디 가보면 조그만 돌무더기 있으면 이게 만리장성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끌어들였는데, 이게 이제 압록강까지 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서 갖다 쓰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 국가박물관의 지도 못지않게 이 지도가 끼치는 폐해를 대단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런데 만리장성이 가장 동쪽까지 온 거는 명나라 때 산해관이에요. 만리장성을 왜 짰냐? 중국은 그 고대부터 두 세력을 막기 위해서 짰는데, 북쪽은 흉노를 막기 위해서 싼 거고, 동북쪽은 바로 고조선, 또 때로는 동호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 쪽을 막기 위해서 싼 게 이제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가장 이제 동쪽까지 온 거는 명나라 때 산해관인데, 여기 왜 쌌냐? 바로 이제 만주족을 막기 위해서 싼 거죠. 그래서 만주족이 중원을 먹어서 청나라를 세운다면은 더 이상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해관이 하북성 산해관이 요 일대인데, 역사상 가장 이제 동쪽으로 온 만리장성이죠. 요거 산해관이 중국 사상 가장 동쪽으로 온 만리장성요 산해관인데, 지금은 여기 압록강, 때로는 이 평양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북공정하면은 중국에서 실제 동북공정을 진행한 그 시기 1990년대 그 시기로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이 지도를 만든 거는 80년대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있는 역사를 다 이렇게 왜곡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게 낙랑군 산하의 수상연하고, 아까 김기현 회장님도 갈석산 올라가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갈벽산, 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왜냐면 중국의 이제 사기에 보면은 하본기의 주석에 태강지리지에 의하면, 태강지리지에는 낙랑군 수성연에는 갈석산이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낙랑군에 관해서 가장 자세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낙랑군에는 수성연이 있고, 그 다음에 갈석산이 있고, 거기가 만리장성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니까 그 세 군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역이 곧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고 낙랑군 지역인데, 이 지도 보면 수성연은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낙랑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공식 중국 역사 지리 도집이죠. 수성현은 여기 갖다 놨는데 갈석자는 여기라 못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하북성 일대에. 이 지도 한 장으로도 사실은 중국 동북공정의 자체 모순이 다 무너진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은 우리 역사학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근데 우리 역사학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국 역사학이라는 건 다 사료 가지고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료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사료, 그러니까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부터 어딘가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사료는 뭡니까? 이 사기에 보면은 몽염열전에 진수왕이 26년에 몽염에게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용적을 북쪽으로 내쫓고 하남을 회수하고 장성을 축조하게 했는데 임조에서 요동까지 이르렀다. 저 임조는 현재 간속성이고요. 이 요동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대 요동과 지금의 요동이 다르죠. 지금의 요동은 지금의 그 요령성에 흐르는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는데, 고대 요동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예요. 근데 지금의 요동이라고 쳐도 만리장성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산해경 하수도에 보면은 똑같이 진수왕이 태자 부소와 몽염에게 장성을 쌓게 했는데 임조에서 시작해서 갈적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조 갔죠. 그리고 동쪽부터는 사기에는 요동이라고 했는데 산해경에는 갈덕이라고 했으니까 고대 요동이 지금의 하북성 갈덕지역이다라는 것을 이 사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료가 사기 하분기에 나오는 주석인데, 태강지리지에 보면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면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수성현과 갈석산과 만리장성이 어딘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하북성 그 창녀현 북쪽에 갈석산이 있어요. 그리고 요 조금 북쪽에 가보면은 그 노룡현이 있는데, 그 노룡현이 명청시대 때 영평부로 불렸고, 그 다음에 고대에는 노룡현이 양평이란 곳이었는데, 그 양평이 고대의 그 요동군을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요동군의 지금으로 말하면 군청 소재지가 있던 곳이 양평인데, 곧 다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요게 연산산맥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중국사는 이쪽으로 태양산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산산맥, 그 연산산맥까지가 중국사의 강역이고, 연산산맥 넘어서는 우리 강역이다라는 게 중국의 여러 회남자를 비롯한 뭐 여러 기록에 나오죠. 회남자에도 갈석을 지나면 조선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평양까지 왔냐? 그 만리장성이,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창녀 북쪽에 노룡, 예전에 그 고대의 요동군 다스리는 치소가 있다는 양평이었고, 그 다음에 명청시대에는 영평부란 곳이었는데 그 북쪽 70리에 만리장성의 유적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평양까지 오게 됐냐면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서에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인물이 1910년에 낙랑군 수성현 및 진장성 동단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낙랑군 수성현 하고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원의 경계에서 시작했는데, 그거는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식민사학자들이 의심할 것이 없다,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자 거짓말이구나 하면 100% 정확해요. 제가 한서 지리지 다 읽어봤어요. 한서 지리지에는 황해도 수화는커녕 한반도에 관한 기술이 빵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갈석산 이쪽에는 자기네 강역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하바 유아기치가 낙랑군 수성에는 황해도 수안으로 끌어들인 논리를 한서 지리기에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100%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그 수안 근처에 자비령이 있는데 그 자비령이 대단히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장황하게 써놨어요. 자비령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래, 자비령이 험한 고개인 것하고 낙랑군 수성연이 황해도 수안인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걸 갖다가 막 이리저리 뒤집어가지고 사람들 혼을 빼놓는 게 식민사학자도 이제 수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근거가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완전히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썼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국의 왕궁량이라는 학자가 1931년에 중국 장성 연역고라는 걸 써가지고 한반도서를 끌어들이죠. 이게 인하바 유아기치가 조선총독부의 인하바 유아기치가 주장한 한반도 서를 갖다가 북부서를 끌어들이는데, 우리는 중화민족이라 이거죠. 우리는 주체 사상이 있어가지고 일본인이 한 거 그대로 따라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왕궁량이 그걸 갖다 황해도 수안이라고 한 걸 갖다가 왕궁량이 평양으로 바꿉니다. 평양으로 바꾸는데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나서 놀란 게, 바꾸는 논리가 뭐냐면 이 평양 남쪽에 갈석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왕궁량 논문 본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보고 나서 참 이런 진짜 황당한 논리가 통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지리지, 웅편금속, 통감 지리금속, 이건 다 청나라 때 학자들인데, 청나라 때 학자들이 끌어들인 걸 갖다가 지금 받아들이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기자조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래 기자는 평양에 온 적이 없는데, 기자가 평양에 데뷔하는 거는 12세기 무렵에 처음에 유학자들에 의해서 데뷔하게 되죠. 이제 기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서기전 12세기 전의 인물인데, 2400여 년 후에 그 고려 유학자들이 기자 무덤을 찾아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라 그러죠. 고려의 속종이. 근데 기자가 온 적이 있어야 뭐 무덤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못 찾으니까 그 다음에 한 200~300년 지난 다음에 가묘를 만들어 놓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기자 정전제를 만들어 놓고 막 했는데, 조선 들어와 가지고 그 유학 사대주의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들이 올 때 평양에 오면은 이 평양 뭐 유소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명나라 사신들에게 여기가 기자가 왔던 곳이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사신들이 거꾸로 가가지고 평양에 가보니까 있더라, 기자가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자조선 끌어들이고, 기자조선 도읍지 자리에 위만조선이 섰고, 위만조선 도읍지 자리에 낙랑군이 섰다. 이렇게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잘못된 상성이 통용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 한국 독자 학계할 때 제가 항상 물음표를 써 놓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국은 대한민국이냐, 뭐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낙랑군 수성현 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수안에는 충남산철도에 요동산이란 산명이 보이며, 그래서 이 요동산이 갈석산 아니냐 하는 거고, 관방조의 후대 쌓은 성이지만 방원진의 동서행성의 속성이 있고, 방원진의 속성이 있는데 이게 만리장성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진장성설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도 요동산이란 명칭과 어떠한 장성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릇된 기사에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인하바 유아기치 걸 표절한 거예요. 왜 표절이냐면 인용을 안 했잖아요. 인하바 유아기치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안 하고
마치 자기 논리인 것처럼 했는데 인하가 유학이 그걸 표절한 거죠. 그런데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랏돈을 가지고 나랏돈 47억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드는데 북한 땅은 전부 다 중국에 넘겨주고 그리고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온 그 지도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에서 그때 19대 국회는 역사상 아주 괜찮았어요. 역사관에서. 그래서 국회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에서 이렇게 비정했는데 근거를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단이 제시한 게 낙랑군 수성현 해가지고 황해도 수안군 써놨는데 근거 사료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병도의 한국고대사 연구 아까 본 거 있죠? 자세하지 않냐나 그걸 갖다가 사료라고 버젓이 제시해가지고 만리장성을 또 이제 황해도 수안까지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대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방역 기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성이 영평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북성 갈석산 북쪽 노령연 북쪽 70리에 있다. 유소는 비여연에 장성이 있는데 혹 연진에서 쌓았다는 장성이 즉 이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방역 기호 자체는 청나라 고조가 쓴 건데 자기가 창작해서 쓴 게 아니라 과거 사료들을 갖다 전부 다 인용을 했는데 이 유소는 후암성의 주석을 단 인물이에요. 그래서 약 5, 6세기 때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지금의 만리장성은 그 갈석산 북쪽에 노령연 북쪽 70리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여기가 바로 연진한 장성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바로 요 일대까지 온 것으로 여러 사료나 역사 유적을 보면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지역이 다시 말씀드리면 요 지역이 다 그 연한 산맥 지역이에요. 갈석산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우리 광역이고 이쪽 지역은 요 안쪽 지역은 중국 광역인데 그래서 이쪽은 흉노를 막기 위해서 쌓았고 이쪽은 동호도 조선의 일부죠. 이쪽은 동호를 막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로 그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고 그래서 요 일대가 낙랑군이 있던 지역이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른역사학술원장님이신 이덕일 스님께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 하북성의 산해관의 위치와 그 다음에 수성현 갈석산을 통해서 우리 고조선 강역 낙랑군의 위치 이런 것을 비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실 서울신학대에 계시는 조의행 교수님께서 5분이라는 시간 동안 토론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토론을 나와주셔서 잠깐 해주시면 기에 대한 답변을 아주 짤막하게 또 해주시고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학대학교 교양교육원 조영입니다. 토론문이 뭐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요. 조금 제가 잘못 쓴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2019년 10월에 중국 정부는 소금 전매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뭐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사실 주목은 별로 안 했죠. 그냥 뉴스를 한번 잠깐 나오고 끝났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공식 그 중국 통일 정부로서는 2000년 그리고 그 역사 기원 따지면 약 2700년 에 이어지는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 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독점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소금을 국가가 전매했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중국 역사상 수많은 그 밀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복 세력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원한 사람들이 소금 밀매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 밀매업자들은 또 그 종교 세력, 뭐 백령교라든가 태평천국 운동들과 또 연동하거나 혹은 소금 밀매업자가 스스로 또 세력이 되어가지고 반정부 활동을 충분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국 정부는
어느 역대 정부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공산당 신중국마저도 소금 전매 제도를 굳건히 실시해 왔다가 최근에서야 이거를 풀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기업이 소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만리장성 얘기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은 단순히 그 상황에 맞게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중국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에 있었던 것을 그 과거를 교훈 삼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덕을 선생님의, 소장님의 그 만리장성 고에 대한 논문에서 뭐 학술적인 비판을 제가 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뭐 학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만은 대학원을 이제 정치학,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죠. 다만 저도 그 한중 관계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조금 다루었던 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두 가지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덕일 소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지만 뭐 이나와 이와기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병도라든지 그다음 왕궁양, 담기양 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서론에서 얘기했었던 중국 역사 지도는 사실 이게 그 요동적으로 하고 심지어 한반도까지 끌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동북공정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중국 그 만리장성이 점차 동쪽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연구 자료라든가 이거 주장된 뭐 연구 보고서라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신 연구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결과 같은 것들이 이 논문에는 좀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쉽고, 특히 왕궁양이 저도 이제 그게 80년대 거로 돼 있어가지고 80년대 사람인지 알았습니다만은 좀 30년대 사람이네요. 그 이후 대만에서의 학계라든가 뭐 일본에서 학계라든가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을 좀 인용했으면 어땠을까. 좀 한국 학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얘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덕일 소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었죠. 만리장성 동쪽 끝과 이 낙낙군 이것이 뭐 하나 되는 거다. 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제 느낌으로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사 그 뒤 숨긴 진실에 있던 내용을 조금 압축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이거를 조금 세분화 시켜가지고 논문 한 편으로보다는 좀 잘게 쪼개가지고 저도 뭐 했습니다만은 뭐 신중국 건국 직후 혹은 이후 정부 만리장성 위치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혁 개방 이후 특히 80년대부터 이게 그 공식 그 중국의 그런 입장이 바뀌었다고도 저는 보고 있는데, 당시 있었던 그 입장 변화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대만 학계의 인식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물론 1차 사료로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현지 학계에서 왜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그릇된 논리를 중국 혹은 뭐 대만 이쪽에서 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해주고 조금 연구의 그 편수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조금 더 연구 성과가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 선생님께서 선행 연구 검토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연구 대상에 이제 다양한 접근이 좀 필요함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한 가지만 언급해 주시고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최신 중국의 입장이 혼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평양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브리타니커 같은데 돈 대줘 갖고 할 때는 평양까지는 너무하니까 그냥 압록강까지 멈추는 그런 식으로 정확한 그 입장 정리가 중국 내부에서 그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일본이나 대만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일본이나 대만에서 이 문제가 지금 뭐 아니다 틀렸다라고 한 거는 제가 별로 이제 따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별로 그들에게 크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과거에 했던 거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정도 생각하기가, 앞으로 이걸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반도 북부서를 지금 강단사학계가 다 따르기 때문에 이 애들이 위주장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만의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이런 큰 주제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사실 작은 이 만리장성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술대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각 분야 뭐 각 나라들 입장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 정도 드립니다.